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게 최선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퇴직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죠. 우리는 퇴직자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대답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했고 너무 책임감이 강했으며 너무 빨리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불편해도 다들 하는 거니까 하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 앞에 서 계시진 않으신가요? 퇴직 직후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쉬면 안 될 것 같고, 아직 쓸모 있어야 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였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이 선택의 출발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음 선택을 했습니다. 건물 경비,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주차 관리, 야간 근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몇 달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몇 달이 몇 년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후회는 바로 몸을 담보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몇 달만 버티려고 했어요. 한 분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대 근무였고 밤낮이 바뀌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수면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당뇨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참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회복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하지만 결국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었던 돈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장시간 노동, 회복 없는 일정, 쌓여가는 피로. 그들은 젊었을 때의 자신을 믿고 시작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후회는 돈이 아니라 사람 대접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존감을 깎아먹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보다 더 많이 깎인 게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나이 어린 직원들은 반말을 했고 그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거기선 제가 그냥 아저씨였어요.
또 다른 분은 주차 관리 일을 했습니다. 차를 세우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시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대하더라고요. 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무시당하는 말투,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느낌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자존감은 잃었어요. 그게 더 컸어요. 몸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바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습니다. 퇴직금을 투자했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적었고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적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2년을 버티다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날아갔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또 다른 분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니까 관계도 틀어지더라고요. 그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빠져나오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시작한 일이라 멈출 수 없었고,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그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퇴직자 100명의 말은 결국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일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무책임해서 그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서둘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 일은 당신의 하루를 살려줄까요? 아니면 갉아먹을까요? 그들은 돈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잃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건강, 자존감, 회복할 시간, 가족과 보낼 여유. 그리고 그것들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퇴직자들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꼭 보라고 말합니다. 첫째, 수면을 깨는 일인가? 밤낮이 바뀌는 일, 새벽에 나가는 일, 교대 근무. 이런 일은 처음엔 괜찮아도 나중엔 몸이 무너져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게 무너져요. 건강도 마음도. 둘째, 하루 전체를 잡아먹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매여 있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일부여야 해요.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셋째,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가? 투자한 돈이 있거나 계약이 복잡하거나 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만두기 힘들어요. 한 분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해야 해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좋은 선택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그 선택은 보류가 맞습니다. 좋은 선택은 수입이 아니라 회복할 힘을 남깁니다.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고 바쁘게 일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 후의 일은 생존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퇴직 후 선택을 할 때 돈부터 보지 말고 이 질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내 하루를 살려주는가 아니면 갉아먹는가? 여러분의 속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선택은 항상 나를 먼저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한 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키세요. 건강도 마음도 시간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선택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